세계 경제, 피어나는 경기 부양 한계론, 저성장, 늘어나는 가계부채,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다시 도약할 수 있을까? 머니투데이 방송 개국 8주년 특집, 투자의 미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지금, 투자의 지형도를 바꾸는 신업종 트렌드. 개국 8주년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의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대로 IT 부분의 섹터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올 하반기 남은 부분을 분석을 해보고 또 전반기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에서 선정한 IT 부분의 베스트 섹터 애널리스트를 직접 모셨는데요.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정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 해 동안 이제 4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분석에 앞서 올해 IT 흐름은 어땠는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임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머니투데이 개국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IT 종목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주가 흐름 그리고 리포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연초부터 올해까지 현재까지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112만 6천 원 선에서 출발했다가 우상향 곡선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주가 차트인데요. 갤럭시 노트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주가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오고 있을까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디스카운트의 해소라는 이야기로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황민성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지난 9월 29일에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주주 환원 개선이 지속되고 또 개선되는 방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전장 사업 진출은 오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또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는 일회성 재료라는 분석과 함께 목표 주가는 오히려 18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호하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실렸는데요. 김로코 한찬희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응답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건으로 3분기 매출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디스플레이 부문의 영업이익은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LCD의 흑자 전환과 OLED 성수기 진입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였고요. 목표 주가는 175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리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사업 역량 강화와 책임 경영의 주목이라는 내용으로 리포트를 실었는데요. 이정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비주력 사업 부문인 프린터 사업부를 매각하고 주력 사업군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중심으로 한 사업에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향후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까지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는 190만 원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의 지난 3분기 동안의 주가 흐름 그리고 리포트 내용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계속해서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LG전자입니다. 주가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초반의 흐름은 좋지 않았다가 3월 들어가면서 64,900원으로 실적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흐름 연출되면서 현재는 저점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리포트 내용입니다. 휴대폰 부진을 TV와 가전으로 만회라면서 송은정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휴대폰 사업의 적자가 확대되고 있지만 반면 OLED와 UHD TV와 같은 고사양 제품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어서 호실적 예상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무엇보다 전장 부품은 본격적인 신제품 매출이 3분기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매출 증가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단기적 실적 부담과 중장기 저점 인식 사이라면서 고정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있는데요. 4분기에도 여전히 휴대폰 사업에 부진함은 전망되지만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라면서 비중 확대 시기를 저울질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해결해주리라면서 고위형 LIG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휴대폰 사업의 부진을 지목했는데요.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TV와 가전사업 부문의 성장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면서 원자재 가격의 기저제가 제거되는 2017년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면서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 SD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먼저 볼 텐데요. 사실 주가 마찬가지로 연초에는 부진했습니다. 87,000원 선에서 출발이 됐던 흐름이었는데 그대로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24,000원까지 고점을 터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갤럭시 노트 7 발화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는 그대로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 리포트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예기치 못한 블랙스완이 밉다라면서 하준두, 진주형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보였습니다. 소형 배터리 부문은 삼성 SDI 전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 지중이 40%가 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또 중대형 배터리까지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당분간 약세 흐름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덜어낸 집 많다라는 리포트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영업실적은 최근 배터리 발화 사건, 또 중국 규제 리스트 해소가 지연되는 등 예기치 못한 악재로 투자 심리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심불망, 마부작침, 초심을 잊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라는 의미인데요. 고전하던 소형 전지 부분도 최근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불확실성 높아졌고 대형 전지의 경우에도 중국 이슈로 대폭적인 실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T 대표 종목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리포트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베스트 애널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까지 IT 업종의 한 해 동안 나온 리포트들 그리고 현재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핫하고 뜨거웠던 그런 IT 업종의 섹터가 아니었나 리포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을 텐데요. 자, 연구원님, 네. 그러면 IT 업황이 왜 한 해 동안 이렇게 뜨거웠다라고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뭐 수요가 살아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네. 자금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글로벌 자금 이동이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좀 이제 이동한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자금들이 이머징 국가 중심으로 좀 유입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IT 수요가 좀 개선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IT 대형주들 중심으로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강하게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 부분을 역시 가장 중점적으로 네. 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한 해 굉장히 다른 해보다 네. 바쁘셨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또 바쁘실 예정인 게 이제 네. 7일에 삼성전자 이제 분기 네.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큰 이슈였던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사태로 인해서 영업이익 하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 쪽 의견은 일단 갤럭시 노트 관련된 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유통시장에 좀 깔려있는 300만 대 정도의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리콜 비용이 한 3천억 정도 발생을 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300만 대 분량에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없어진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한 5천억 정도 이제 이익 감소 효과가 발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배터리 발화 사태로 인해서 비용 깎아지는 이제 떨어지는 이익은 한 8천억 정도 규모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이번 분기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가장 가파르게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분기 영업이익은 한 8조 원 정도 네. 그렇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8조 원이 이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뭐 조금 못 미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수준에서 내외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갤럭시 노트가 이제 잘 팔렸다면 네. 훨씬 더 좋은 이익을 2분기 대비 훨씬 더 QOQ로 그로스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갤럭시 노트로 인해서 좀 그런 부분이 반감됐지만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사업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좀 크게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가 좀 더 잘 팔렸으면 영업이익 네. 부분에서 더 우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안 좋은 부분을 좀 상쇄시켜 줄 실적을 낼 것이다 했는데 네. 우리가 IT 업종 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와 그 디스플레이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죠.
되잖아요. 네. 하반기 이후에 이 각각 나눈 업황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하반기에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네. 보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세트가 좋았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접어들면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호전의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이제 디램 업체들이 이제 공급을 제한하면서 유통 채널 시장에 재고들이 많이 소진이 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재고가 소진된 상황에서 글로벌 IT 수요가 조금씩 개선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이제 각 업체들이 세트 업체들이 재고 축적 수요가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디램 21나노 공정 전환이 조금 이제 딜레이 되면서 공급이 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디램 업황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상반기에 뭐 대만 지진이라든지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 이슈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많이 쌓여있던 유통 채널 시장의 재고가 모두 소진이 많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에 블랙 프라이데이나 네. 그런 성수기를 대비한 세트 업체들의 리스타킹이 일어나다 보니까 패널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반기에도 여전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황은 호조세를 나타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반도체와 네.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이후에도 업황이 계속 꾸준해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네. 하시는군요. 네네. 좀 더 집중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더 얘기를 여쭤볼 텐데요. LCD에 이어서 이제 더 다음 주제로 발광 다이오드, 우리가 OLED라고 하는 부분인데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뭐 OLED라는 용어를 시청자분들께서 다 한 번씩 들어보셨지만 좀 더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글로벌 IT 기업들이 이 OLED 부분에 투자를 아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LCD와 OLED 관련해서 네.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제 TV 세트 사업을 네.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전략이 서로 좀 차이가 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LCD TV를 조금 더 보완한 퀀텀다 TV 쪽, 뭐 그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는 OLED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결국 이제 OLED의 가장 큰 장점은 LCD가 이제 구현할 수 없는 플렉서블을 이제 구현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OLED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뭐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 시리즈를 중심으로 플렉서블이 지금 채택이 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애플도 아이폰에 플렉서블 O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처음으로 갤럭시 노트 7에 전량 플렉서블 OLED를 채택을 했고요. 내년에 출시되는 갤럭시 S8 같은 그런 플래그십 라인업에는 전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 시장은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각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그 신규 캐파 투자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OLED의 투자 급증세의 그 의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 미래형 디스플레이에 대한 얘기는 그 수년 전부터 회자되고 있지만, 딱히 그렇게 대표할 만한 상용화된 제품은 지금 없지 않나 싶은데요. 근데 앞으로 이러한 진짜 디스플레이가 진짜 대세가 되긴 되는 겁니까? 네,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체감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부분에서 폼팩터의 변화는 엣지형 스마트폰 정도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건데요. 이제 폴더블 폰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 장벽을 조금 더 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빠르면 내년, 뭐 늦어도 18년 정도에는 삼성전자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처음 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제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출시가 되면 결국 지금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 외에 지금 태블릿 쪽의 수요를 또 스마트폰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OLED 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서부터 2020년 기준으로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연평균 한 27%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폴더블을 포함한 플렉서블 시장은 2020년까지 한 14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업체들의 주목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소재뿐만 아니라 장비업체 네. 지금 다
호조를 좀 누리고 있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량 이제 플렉서블 OLED로 삼성전자는 이 노트 시리즈나 갤럭시 S 시리즈를 네네. 채택할 예상으로 가고 있어서 그럼 네. 우리가 언제쯤 더 이렇게 정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때가 오는 건가요? 뭐 지금도 또 깨지지 않는 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다 채택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체감을 하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궁극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늦어도 18년부터는 좀 출시가 본격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2000년 이제 후반에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이후에 굉장히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워낙 이제 스펙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의 교체 사이클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폼팩터의 변화를 계속 세트 업체들은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유리한 부분이 접는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을 좀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세트 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뭐 글로벌 OLED 투자 급증세, 또 플렉서블의 OLED 시장은 연평균 100%가 넘는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TV 쪽 얘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향후 TV 기술로 퀀텀 닷 TV에 좀 주력을 하고 있고 LG전자는 OLED TV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두 디스플레이에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장단점까지 같이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결국 지금 삼성전자는 OLED TV보다는 LCD TV를 조금 더 개선한 퀀텀 닷 TV로 드라이브를 네. 걸고 있고요. LG전자만이 거의 이제 글로벌 유일하게 OLED TV 쪽으로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결국 퀀텀 닷 TV는 아직까지는 LCD TV를 조금 더 개선해서 기존 LCD TV의 단점 중에 하나인 색재현성을 OLED TV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OLED TV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지금 현존하는 디스플레이 양산되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화질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서로 약간의 기술적 차이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인데요. 아직까지는 OLED TV가 시장이 좀 작은 편이고 수율이나 그런 규모의 경제에 대비해서 LCD보다는 좀 뒤처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결국은 지금 내년부터 소니라는 업체도 네. OLED TV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중국 업체들도 점점 OLED TV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궁극적으로는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는 이제 결국 국내 업체들은 OLED TV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 한 해 이 IT 업계에서 또 획기적으로 관심이 커진 것을 하나 얘기해보면 포켓몬고와 관련한 뭐 증강현실, VR이라고 하나요? 가상현실 AR이라고 하고요. 네. 이런 성장성이 실제로 뭐 어느 정도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 향후 이러한 VR, AR에 대한 그 성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VR이나 AR의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결국 2020년 정도 되면 한 400억 불 시장으로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VR이나 AR은 저희 실생활에서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런 건축 현장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실제로 적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AR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포켓몬고 같은 오락 게임 컨텐츠에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관심을 좀 둬야 될 부분은 결국 V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활용을 해서 네. 이제 3D 영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요구가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하이엔드급에서 채택을 하는 QHD에서 한 번 더 진화해서 UHD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궁극적으로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배터리 사용 시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D램이나 그런 모바일 AP에 대해서 성능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화가 된다면은 그런 반도체나 배터리 산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게임 회사들뿐만 아니라 네. 그런 IT 관련 회사들에도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연구원님 바로 네. 종목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의 뷰도 궁금하고요. IT 업종 가운데 가장 탑픽으로 보는 기업이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네.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일단 저희 IT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탑픽으로 꼽고 있고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쪽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오늘 이제 보고서가 신규 업데이트가 됐는데 목표 주가는 190만 원으로 이제 네. 상향 조정을 좀 했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을 목표 주가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약간 주가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주가 회복세를 나타낼 걸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쪽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반도체 3D 낸드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플렉서블 OLED 관련해서 투자가 올해부터 엄청나게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AP 시스템, 비아트론, 넥스턴 이런 관련 업체들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반도체 관련한 종목 중에서는 유니테스트나 아니면은 원익 IPS, PSK 이런 업체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서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네. 삼성전자는.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업황뿐만 아니라 주주환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좀 이어질 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에 또 종목 제시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정원석 연구원과 함께 하반기 IT 업황 또 전망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